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모델인데요. 신형 카이엔 모두 3개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죠. 포르쉐 카이엔, 카이엔 쿠페, 그리고 카이엔 터보 GT. 오늘 시승은 그 카이엔 터보의 최고 모델 카이엔 터보 GT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풍당당한 크기, 사이즈가 먼저 눈길을 끌죠.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고요. 너비는 2m에 육박합니다. 휠 하우스를 꽉 채우는 20인치 타이어를 보면서 보통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시죠. 파워트레인 V8 4.0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 최고 출력 놀라지 마십시오. 673마력입니다. 거의 700마력에 육박하는 힘을 내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잠시 후에 좀 짜릿한 주행의 느낌 즐겨보도록 하고요. 그 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석 앞에도 10.9인치 모니터를 별도로 추가 장착해 놓아서 조수석에 탄 사람은 운전석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하고 있죠. 4인승으로 시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아주 아기자기한 실내에서의 고급스러움 느낄 수가 있을 테고, 또한 선루프 대신에 실내를 고급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 놓아서 손끝이 느끼는 고급스러움도 아주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2억 6,190만 원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넣게 되면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가격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역시 포르쉐의 사악한 가격이다 싶습니다.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 잠깐 보고 가시죠. 스티어링 휠에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감싸 놨습니다. 손과의 밀착감이 크고요. 좋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끝에는 이런 노란 선 만들어 놓았죠. 사소한 부분인데 이 선 하나가 조향 성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렸을 때 조향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자, 그 아래 보면 주행 보조 장치들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보조죠. 리미터, 경사로 밀림 방지 컨트롤, 그리고 꺼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기존 스타일의 계기판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계기판 그래픽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 조절은 이쪽에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왼편에는 음성 명령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FM 97.3, 주파수 97.3MHz.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 스티어링 휠에는 엔진 오토 스탑 기능 들어와 있죠.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원형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오프로드,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오프로드에서는 그라벨, 머드, 샌드, 락을 하게 되면 차체가 많이 이제 올라갈 테고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이 각 모드마다 차체 높이가 미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오프로드로 가면 차체가 높아지죠. 스포츠로 가면 차체가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배기 시스템, 그리고 서스펜션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된다는 것, 이 계기판을 통해서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이 있죠. 20초 동안 좀 더 강력한 힘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런치 컨트롤 할 때 이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기록 만나볼 수가 있겠죠. 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변속 레버가 대시보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컬럼 타입은 아니고 대시보드 타입이죠. 대시보드로 올라와 있는 변속
시프트 레버, 원래는 이 아래에 있었던 시프트 레버가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 번 누르고 D, 한 번 더 누르면 M, 수동 변속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석 실내에 오면 아주 많은 모니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계기판은 12.6인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이스 인포메이션 모니터 12.3인치 모니터인데 조수석 앞에도 모니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9인치 모니터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배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운전석에서 이 10.9인치 조수석 모니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 필름을 처리를 해서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 앞에 있는 모니터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조수석 탑승자는 편하게 운전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모니터 화면을 택해서 보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은 주행 모드, 오프로드,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스티어링 휠에 있는 휠 버튼을 통해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터치를 통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셰시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차체 레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선택할 수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 적용을 해라. 보조장치, 이런 주행 보조 모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 기능, 경고 및 브레이크 보조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스티어링 휠 조절을 할 거냐 말 거냐,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경고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 끌 거냐, 뭐 이런 거죠.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차선 변경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니라 사각지대 감지 장치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선 변경 보조 장치는 이름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선 변경 보조 장치라고 한다면 보통의 운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향에 개입해서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각지대 감지 장치다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적 승객 보호, 피로 경고, 위험 레이더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거리 이렇게 트림미터죠. 표시가 되고요.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해서 주행거리 트림미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편의 장비들, 주변 조명, 이런 각 부분의 조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 버튼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 레버를 통해서 온도, 풍량, 그리고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은 아래쪽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풍향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약하게, 강하게 버튼 한 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공기 질도 파악할 수가 있죠. 이오나이저 설정을 할지, 작동을 시킬지 말지. 뒷좌석도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 근데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하면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설정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모두 6개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부메스터 오디오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오디오도 이렇게 퓨어, 스무스, 라이브, 3D 이렇게 각 부분을 미세하게 설정, 선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 핸드폰 연결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연결이 되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게스트 자격으로 이 차를 타고 있어서 아직 모든 설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 차의 오너라면 모든 세팅을 마치고 유튜브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죠. C타입 USB 포트 2개 그 옆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컵홀더, 시거라이터, 그리고 콘솔 박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으로 왔습니다. 조수석
조수석의 앞에 있는 이 10.9인치 모니터 잠깐 살펴볼 텐데요. 모니터 사이즈는 10.9인치입니다. 조수석에서 보기에 충분한 사이즈인데요. 운전석에서는 안 보입니다. 툭스필름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옆으로 보이지 않게 정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홈 버튼,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차량 정보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조수석 디스플레이, 대기 모드를 할지, 대기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터치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미디어, 조수석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FM,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온라인 라디오,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을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왔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두 개 여유 있게 드나들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드나들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엔 터보 GT는 기본적으로 카이엔 쿠페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붕 뒷선이 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로 제법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차창 이 정도 차창 남겨놓고 열리네요. 선루프도 없어서 뒷좌석에 앉으면 좀 아늑하다고 할까요? 포근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좌석은 아예 시트를 구성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좌우로 하나씩의 시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인승 시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조금 짧은 높이로 센터턴을 솟아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공조 스위치들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 배치되어 있고 12V C가잭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마주하게 됩니다. 뒷좌석, 가운데 좌석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다 접으면 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V8 4.0 바이터보 엔진 적용하고 있죠. 거의 뭐 700마력에 가까운 힘, 673마력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 맞춰 보고요. RPM 한번 보시죠.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8단 1400, 7, 6, 5, 4, 3. 아우, RPM이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네요. 아, 2단까지 내려갑니다. 2단 6200, 6300 정도의 RPM 보이고 있고요. 이 RPM에 절도 있는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2단까지 내려간다는 게 또 대단하고요. 역시 673마력의 힘을 이런 공도에서 제대로 누리기란 상당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서킷이나 자동차 경주장에서나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테고요. 일반 공도에서는 그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알고, 하지만 차분히 절제하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거죠. 칼집에 있는 칼처럼 일반 공도에서는 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가끔 제가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미녀들과 한 방에 집어넣고 아무 짓도 하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보기만 해,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고성능 차를 타고 공도를 움직인다는 것 상당히 인내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시속 110km까지만 합법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속도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 차 최고 속도가 300km를 넘게 세팅되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갈 때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꼭 빨리 달려야만 이 차의 스포츠카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그 코너에서 좀 더 민첩한 예리한 코너링을 느낄 때도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런 놀라운 가속력, 그리고 단단해지는 서스펜션의 반응 느낄 수 있죠.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路面과의 그립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4바퀴의 구동력 전달하면서 좀 더 안정된 차체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서스펜션이죠. 한계 상황을 넘나드는 주행 상황에서는 엔진 변속기와 더불어서 서스펜션, 타이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모든 주행 상황에서 최적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단단하면서도 이 충격을 살짝 품어 안는 그런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단단함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움을 살짝 느끼게 되는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입니다. 차체 움직임, 흔들림을 잘 제어하고 있다 보이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살펴볼까요?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에 이를 조절하는 버튼 있는데요. 위로 올리면 세팅이 됩니다. 시속 80km에 세팅하고요. 좌우로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적용되어 있는데, 자, 한쪽 차선을 자꾸 건드리죠. 차선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선 안에서 한쪽으로 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의 완성도는 조금 낮습니다. 떨어집니다. 의도가 있겠죠? 자, 조용하지 않습니다. 실내는 이런 엔진 사운드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어서 그렇게 조용하지 않고요. 자, 노말 모드에 놓더라도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엔진이 좀 많이 순해진다 라는 느낌은 오네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노말로 가니까 엔진이 좀 순해졌다 라는 느낌은 옵니다. 이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사나운 발톱 여지없이 드러나고요. 하지만 달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성능을 가진 슈퍼카라는 것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 드러내서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아주 포르쉐 기술의 정수, 포르쉐 기술의 세례를 제대로 받고 만들어진 슈퍼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런 코너 달릴 때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 기능이 있죠. 코너의 안쪽 바퀴에 살짝 브레이크 효과를 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이고요. 자, 브레이크 무시할 수가 없죠. 잘 달릴 수 있다면 잘 달리기 위한 전제 조건 잘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색 브레이크 캘리퍼, 시각적으로도 멋있죠.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제동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죠. 자, 시속 100이고요.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고요. 또 프리세이프티 시스템 작동을 하죠. 비상등 작동하고 프리세이프티 기능 작동하고요. 차체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주도적으로 차가 먼저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SUV여서 차체가 높지만 차체가 그렇게 앞으로 확 쏠리지도 않습니다. 차체 중심을 잘 제어하면서 차체 흔들림도 최소화시키면서 제동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멈추는 모습을 봤을 때 신뢰가 간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좀 더 믿고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를 좀 내서 코너링 들어가 봅니다. 앞뒤로 21인치 타이어, 사륜구동,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등의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코너에서도 좀 더 강한 면모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 쭉 가속, 제동, 턴,
가속, 가속, 가속. 야. 코너에 들어가서 가속, 가속, 가속. 좀 더 몰아붙이는데도 따라오네요. 거뜬합니다. 불안하거나 차체 움직임이 흔들리면 이런 시도 하기가 쉽지 않죠. 속도는 빠르지만 차체가 안정돼서 운전자가 믿고 좀 더 가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더 몰아쳐도 차체는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어붙이는 가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차체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돌아오는 속도보다, 돌아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한 2단계는 더 높은 속도로 코너링을 시도했는데 재미있게 여유있게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포르쉐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673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좀 거친 주행에 순간순간마다 대응하는 차체의 반응이 보통의 수준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외계인이 만든 차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스포츠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카이엔 터보 GT 2억 6,190만 원입니다. 기본 가격이 그렇고요. 옵션 넣어야죠. 옵션 넣다 보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한 이 차 시승차의 가격은 2억 7,990만 원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도 있죠. 카이엔 1억 3,300만 원, 카이엔 쿠페 1억 3,7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된 소비자들을 위한 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죠. 차를 아는 부자들을 위한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이다. 일반 도로에서 좀 절제하면서 타시라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메이커가 밝히는 2차 시속 100km 가속시간 3.3초입니다. 공차 중량 2305kg고요. 673마력의 힘을 내죠. 마력당 무게비는 3.4kg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 눌렀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GPS 계측기를 통해서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봤는데요. 그 결과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673마력의 힘이 아주 안정적으로 발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리스폰스까지 가동을 하고 런치 컨트롤로 그 큰 힘을 한꺼번에 몰아쓰는데 휠스핀이 일어난다든지 조향이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큰 힘을 아주 안정되게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 직접 달려가면서 제 실주행 연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기복합 연비는 리터당 6.5km입니다. 주행 모드에도 에코 모드가 없죠. 노말 모드가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주행 모드가 될 테고요. 자, 그러면 노말 모드로 가고 에어컨은 지금 외기온도 20도네요. 하지만 실내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에어컨 잠깐 끄고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어컨 끄고 가고요. 다만 가다가 좀 덥거나 춥거나 하면 에어컨 다시 가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끄기로 하고 다음에 재설정, 다음 이후 재설정 했고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9.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지점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9.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 도착했고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8.9km 기록했습니다. 1시간 8분 동안 56.9km를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50km고요. 평균 연료 소모량 리터당 8.9km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6.5니까요. 리터당 2.4km 더 달린 연비입니다. 그러면 50% 가까이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각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트를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내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시트 포지션을 맞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보이죠. 절반 정도 보일까 말까 하는 상황이 돼서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꺼서 달리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각도 조절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된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목적지 설정에 목적지 인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강남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적지 설정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역 경기도 파주시 샘철길 16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강남역인데 무슨 자유로 여관이 나와요. 다시 교대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대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교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5길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몇 개 단어만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적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광화문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차라 그런가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네요.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검색은 거의 100% 실패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시승을 해봤습니다. 꺼내지 않는 칼이 더 무서운 보입니다. 칼집에 들어있을 때 그 칼이 갖는 힘이 더 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차 673마력의 힘이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그 힘을 제대로 다 확인해 볼 수가 없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차를 타는 내내 좀 절제하고 겸손된 자세가 필요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그 힘을 다 써서 충분한 성능, 최고의 성능을 꺼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이 차를 시승하는 내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요, 잘 달립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일신 우일신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개선되는 포르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0마력에 가까운 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2억 6천만 원을 넘기는 가격이죠. 만만치 않은 가격, 사악한 가격이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옵션을 하나하나 더 붙이면 3억 원을 넘볼 기세인데요. 역시 사악한 가격조차 어떤 포르쉐의 자존심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